10월 23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홍성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 한 분이 사전 연락도 없이 이렇게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참 멀리까지 와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제가 오랫동안 못 뵈서 죄송합니다. 저도 방송 이후에 또 다른 이 방송과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좀 들으려 약속이 있었어요. 올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꼭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사전에 이 약속을 좀 잡아 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제가 오는 분들마다 다 뵙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이러면 이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무실이 이사했다고 달력을 보내주신 분, 음료수를 사오신 분, 또 사무실에 필요한 생활 비품을 사오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다 제가 잘 알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큰 덩치가 무너져가는 부분이 눈앞에 보입니다. 한국 GM이 지금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니냐, 별도의 법인을 만든다 하고 노조는 이렇게 GM 노조는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정부와의 보조금 타협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국 GM이 올해 들어서 1조 적자가 나면서 사실상 매출이 5월 이후에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수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 또 고사 위기에 자동차 부품 업계들이 3조의 긴급 자금을 요청했다. 현대 기아차가 이 생산을 감산하고 또 인건비 상승의 여파가 이렇게 번지면서 850군데가 넘는 1차 협력사가 정부에 SOS를 요청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으로 이 부품 공급 체인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재생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고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도체도 지금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어가는 게 아닌가. 혹자는 반도체에 대해서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은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중국의 추격,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 호황이 다시 내년 이후부터 불황으로 번져가게 되면서 반도체의 전체적인 절대적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가의 기간 산업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국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채용 비리, 고용세서 논란,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과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군사 합의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 유럽을 돌면서 경제가 아닌 대북 제재 완화를 외치는 행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교황에게 북한을 대신해서 평양을 방북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놓고 정권을 운영하려 하는가? 지금 언뜻 지지율이 좀 있어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가? 이 지지율요? 전 전혀 유지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유지되는 부분이 시한부일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국민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이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판,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를 튼튼히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안보를 튼튼히 하고요. 먹거리도 신경 끄고 안보도 신경 끕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일가를 위해서 대통령이 애를 쓴다. 그것을 굳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유태로워서 전쟁이 날 위기였습니까? 간혹 도발을 했지만은 강경하게 대처할 때는 꼼짝 못했고, 대통령이 보수라도 간을 쪼려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는 추가 도발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동안에 안보가 위태로웠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북하고 붙어 먹으니까 안보가 걱정이 없어졌습니까? 자, 두 정권이 잘못했다고 깜빵에 쳐넣었다고 하더라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요. 언제 안보 걱정이 크게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이전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핵과 ICBM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걱정을 추가시켰지만은 과거의 보수 정권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안 풀고도요, 북한의 공갈 협박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핵과 ICBM을 개발해서 협박하는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빌붙고 그의 비위를 맞춰주고 퍼주려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해체하면서 평화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문정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문정권이요, 국무회의를 열고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그 다음에 24일부터 25일 사이에 비준 후에 3일 후에 공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심의 의결됩니다. 이게 아주 형식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바로 대통령이 비준 공포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북한과 맺은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라는 것이 오늘 심의 의결이고, 정부가 통과시킨 것을 대통령이 사인한다라는 것이 그게 비준이고, 그게 사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3일 뒤에 그것이 공포됨으로써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은, 그러니까 어제 통한 청와대 관계자가 심의 의결하고, 즉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한테 던지는 거죠. 그리고 비준은 수요일, 목요일 정도 하고, 비준 후 3일 뒤에 공포한다니 다음 주 월요일쯤에 공포가 되겠지요. 자, 남북 공동선언이 먼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되고, 이후 국회 비준 동의 후에 대통령이 비준하고 공포 절차를 거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국회 비준 절차가 매우 시끄러울 것 같아 보니까 통일부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이 법제처는 남북에서 합의한 부분을 굳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다음에 국회에서 비준하고 대통령이 비준하고 그 다음에 공포되는 절차를 거치려 했는데, 국회 동의를 빼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이 곧바로 비준하고 공포해서 발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근거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 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제처는 굳이 이 같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국회에서 비준을 하지 않아도 이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양 합의나 평양 공동선언이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지금 남북 관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의 비준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면 남북 간의 합의서가 군사 분야 합의서가 그리고 평양 선언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필요한 예산 확보 법률 재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합의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남북 사업을 더 속도 있게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합의서의 법적 정당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청와대의 해석이고 청와대 똘마니 법제처의 청와대 시키는 대로의 유권 해석이지 과연 평양 합의에 남북 간의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으로서 협상 당사자가 있으니 안정적으로 남북 관계를 밀어붙이기 위해 비준 의결을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앞서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6.15 그리고 14 공동선언 등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4.27 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지금 계류 상태고 통과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수적 우위로서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수적 우위로 밀어붙여서 했다 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여기에 반대하는 보수 야권 세력의 숫자가 많아지면 곧바로 이것은 철회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억지로 밀어붙여서 해봤자 진심으로 여야 간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판문점 선언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 이 비준의 제목이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라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라고 제목을 해놨는데 뭔 놈의 역사를 적어가 스스로 쓰는 자들이 있나 제가 의아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적어가 만드는 법률에 자랑스러운 이런 표현을 넣는 것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국회를 피하고 대통령이 직접 심의 의결을 했는데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겠느냐? 저는 많은 법적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은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것은 그냥 내키는 대로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시키고 지가 비준 동의하고 공포함으로써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지 똘마니 법제처를 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 못 퍼줘서 안달을 하겠다라는 건데 한국당은 문재인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평양 합의와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합의를 대통령의 비준으로서 끝내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내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평양 합의의 내용 속에 많은 이 비용 지출에 관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한 채 국민의 재정 부담을 지우는 이런 남북 합의를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했다라는 부분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평양 합의의 주요 내용이 군사적 적대 종식, 교류 협력 정대, 이산가족 해결, 핵무기 핵위협 없는 한반도, 김정은 서울 방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교류 협력 정대라는 부분의 내용에 철도 연결, 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같은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게 아니라면 철도와 도로 연결이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진 고위급 회담에서의 합의, 10월 15일 고위급 회담에서의 합의가 결국은 11월 말 12월 초에 이 남북 철도 연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14이 노무현 방북 선언 기념한다고 올라간 한국의 160명 대표단 앞에 이성건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통위 위원장. 개성 금강산 사업 재개를 해라. 그러면서 평양 선언을 조속히 이행해야 된다. 철도 도로 착공식 빠른 시일 내에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결국은 평양 선언 내용에 따라 금강산 개성공단 빨리 연결하고 북한에 퍼줄 내용들을 빨리 제대로 퍼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양 합의의 후속격으로 10월 15일 만난 고위급 회담에서 조명균이하고 이성건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면허소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무슨 각종 예술단 교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평양선언이라는 것이 북한이 이성건이가 말을 한 걸 보면 한국 측에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빨리 실행해라고 요구를 하는데 정부는 평양선언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관련이 없다면서 국회 비준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통령 비준으로 끝내겠다. 그러면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이후에 대통령님들이 뒤집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속셈으로 굳이 우리가 해서 부담이 될 뿐인 이 대통령 비준을 하고 법률처럼 공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남북 경협이라는 부분을 이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즉 북한에 퍼주기 위한 목적이 제일 강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북한 매체들이 지금 비준 동의가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자 야당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면서 보수 야당의 수구 냉전 논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하면서 판문점 선언과 그에 따른 후속 성격인 평양 합의의 국회 비준 등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과 지금 여러 가지로 삐걱거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과정은 좀 달라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도우게 되는 게 될 것이다라는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밀어붙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DMZ 일대에서 정찰을 금지하는 부분에 한국 정부와 싸울 수 없으니까 마지 못해서 그래 그러려면 해라 하고 동의해 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듯 유엔 사가령부가 남북 간의 JSA의 비무장화 부분을 마지 못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새 주체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는 부분 등을 바라보면서요. 이 문정권은 밀어붙이면 미국은 어쩌지 못하고 결정적일 때는 결국 굽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쭉 밀어붙여서 미국을 굽히게 하면 되고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우리하고 판을 깨지는 못할 거니까 계속 미국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 페이스로 가자. 지금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미북 회담을 내년 초로 미루고 한국의 남북 관계도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비건 이 북핵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의 부산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이 결렬돼 버려서 협상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선희가 아무런 답을 비건 측에다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문재인이 비핵화 협상에 낙관적이다. 참모들이 걱정하면 오히려 걱정하지 마라 그런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틀에서 맞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폼페이오 4차 방북 때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북이 만날 때가 됐다.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가는 과정은 다를지 몰라도 결국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황당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황당한 소리라고 하는 이유는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다는 거죠. 청와대는 김정은의 연내 방남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김정은의 서울 방문이 2차 미북 정상회담보다 앞설 수 있다고 소설을 쓰고 자빠졌습니다. 김정은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김정은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 서울에요. 올해. 김정은이 미쳤다고 옵니까? 종전선언도 안 됐는데요. 김정은은 종전선언이 되고 나면 이제 서울에 와서 또 쇼를 하려고 그러죠. 그 살인마로서의 본성을 감추고 또 겸손한 척, 어리버리한 척 하면서 서울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고 국회에서 한국 국회의원들 시켜서 기립박수시키고 또 다니는 데마다 지가 마치 평화의 사도인 양 생쇼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놈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 집권하고 나서 지금 한 6, 7년 동안에 얼마요? 40억 불의 사치품을 수입했다는 놈 아닙니까? 저러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뜯었어요. 저거 나라 국민 미기에 살린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뜯은 돈도 또 대부분 지가 갖고 갈 겁니다. 저거 집안에는 롤스로이스 타고 벤처, 풀맨 가드를 타고 다니고 온갖 금딱지 시계와 온갖 사치품, 향수, 속옷 등을 다 뿌려대면서 북한 국민들의 굶주린 부분을 해결한다는 핑계로 핵과 ICBM으로 세계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생양아치입니다. 저런 놈을 한국에 들르겠다? 저는 안 온다고 봐요. 청와대는 가짜뉴스 전파지의 권은이니까 김정은의 연내 방안이 가능할 거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작자가 떳떳하면 이름 밝혀서 누가 그랬다고 정의용이든 이름을 밝혀서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유럽 갔다 온 이후에 북한과의 협상 진행 속도가 사실 너무 빨리 간다.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지지만은 솔직히 이상하리만큼 빨리 잘 진행되고 있다고 황당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서 왕따 당하고 가는 데마다 뺨 맞고 사진 찍으러도 창피해서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고 와서 너무 잘 되어 가고 있다. 저걸 보면 정말 뭡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고 해야 됩니까? 망할수록 사업 더 잘 되어 가고 있다. 얼마 전에 이런 놈 하나 있었죠. 저기 무슨 뭡니까? 돈스코이호에 보물 나온다고. 마지막까지도 돈스코이호에 보물이 수십조 있다고 사기치고 다니고 암호화폐로 연결시켜서 펀딩한다고 지랄거리고 신문에 광고 내던 그런 사기꾼의 뻔뻔함과 유사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청와대가 사기꾼에 대해서 문재인이 직접 언급했는데요.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미뤄져도 김정은은 서울에 온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특히 폼페이오가 갔다 와서 북한의 4차 방북 때 빈손으로 왔는데 많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언급한 열흘 내에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김정은이든 김여정이든 누구든 만나고 그의 대리인을 만나고 또 미북 회담 장소가 서너 개로 압축되고 있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요즘 청와대 최고의 소설가 김이겸이는 뭐라는 거 하면 김정은이가 답방을 할 때 그 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훨씬 서울 방문이 의미가 있겠지만은 남북 간에도 깊은 합의를 만들 수 있다 하면서 현재 일각에서 내년 1월쯤에 미북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닌 익명의 보도이므로 지켜봐야 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요? 내년 1월 이후로 미루어졌다라는 미국 측의 입장이 거짓말이라 봐요. 여전히 미북 회담이 가능하고 김정은이가 오기 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문재인이 EU 방문 때 그 기조를 지금도 유럽에 가서 그렇게 얻어터지고 망신당하고 와서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미국하고 과정이 달라도 결과는 우리한테 미국이 땡큐 할 거다라는 꿈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낙관적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낙관적이라고 하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이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미쳤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쓴 소설에 취해가지고 스스로 현실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청와대 인사들을 불러서 정신 감정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청와대가 미치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국민들은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 끌고 가는 차에 타서 나중에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